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한 2.99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2200포인트라는 벽은 여전히 좀 높은 듯 합니다. 그렇지만 두드리면 열리겠죠. 그래서 또 희망을 가지고 오늘의 시장을 마무리하고 또 내일의 시장을 전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말 미국 시장은 코로나19 우려 지속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부양 기대감 등에 따라서 혼조 마감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국내 주시장은 오늘 0.38% 정도 소폭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초가가 오늘은 고점을 기록을 했고요. 이후에 오전에 좀 물량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장 막판에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전에 하락했던 이유를 살펴보면요. 유럽연합 EU 문제가 있었습니다. EU 정상들이 지난 17일부터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열고 7,500억 유로 규모의 경제회복기금과 1조 740억 유로 규모의 2021년부터 2027년까지 EU 장기 예산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정상회의가 18일까지 이틀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하루 더 연장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없이 회의가 끝났다는 소식에 코스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부분은 코로나19 회복기금과 관련된 정상회의를 20일 오후에 다시 또 재개할 계획을 밝혔고요. 특히나 이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쪽에서 기금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전체 기금 중에 3,900억 유로 정도는 보조금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출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일 오후에 이후에 이런 회의 소식이 재개된다면은 내일 이후에는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회복을 했어요.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오늘 무려 3%대 상승을 보였고요. 3.11% 상승을 보이면서 시장의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은 그래서 중국 시장이 기상하면서부터 좀 힘을 내는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 은보감회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주식투자와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보험사들은 순자산의 45%까지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발표하면서 중국 시장의 좀 상승세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 시장이 오늘 다행히 우리 시장의 낙폭을 좀 줄여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지수는 2198포인트, 2200포인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지수는 2200포인트에서 지금 상당히 좀 한 달 내내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하기는 좀 쉽지만은 않은데, 투자하기는 쉽지만은 않은데, 오늘도 보면, 자동차는 달렸죠. 현대차는 오늘도 3% 상승을 보이면서 21만 1,500원 기록을 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실적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후에 계속적으로 신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유럽 쪽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면서 현대차, 기아차 긍정적이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인도 등에서도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은 빠르게 좀 회복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 친환경차 사업이 이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면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본격화될 수 있을 걸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테슬라가 상당히 급등했잖아요. 근데 테슬라의 전기차, 현대차도 테슬라의 만만치 않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현대차는 수소차 관련된 기술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에 대해서는 향후에 충분히 좀 재평가를 받을 날이 또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오늘 일단은 좀 윗꼬리를 달았고요. 12만 5천원에서 오늘 윗꼬리를 좀 달았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도 쌍끌이 매도했어요. 그래서 좀 내일 이후엔 좀 쉬어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쉬어간다 하더라도 11만원 정도? 뭐 그 정도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죠. 기아차도 오늘 3%대 강세를 보였고요. 지금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32,000원 선부터. 그래서 38,250원 정도 고점이었는데 오늘 이제 38,350원으로 6월달에 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쉬어갈 수는 있어요. 지금 지난주부터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시 한번 35,000원 정도 온다면 충분히 매수 권역으로 이끌 수 있고요. 오늘도 기아차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에 이어졌습니다. 이런 점들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은행주 쪽도 상당히 좋았어요. 하나금융지주 5.5% 상승하면서 29,550원대에 기록을 했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에서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2분기 지배지분 순이익이 6,272억 원 정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좀 꾸준하게 중간 배당을 하는 금융지주사로서 올해 중간 배당에 대해서는 좀 급감 우려 등이 있었지만 전년과 동일하게 주당 500원 정도 중간 배당 결의가 예상된다고 밝혔고요. 현재 ROE가 7.7% 정도 그렇기 때문에 PBR 0.3배의 거래 중인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는 좋아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최근에 이어지고 있고요. 21선 위에서 며칠 동안 잘 버텨주니까 뿅 하고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았죠. 그래서 이런 수준이라면은 충분히 6월달에 고점 수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33,000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 그렇게 보면 한 1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KB금융입니다. KB금융. KB금융도 마찬가지. 오늘 3.5% 장대 양봉 기록을 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가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표했어요. 지배의 지분 순이익이 9,144억 정도로 호실적으로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프루덴셜 생명보험을 3분기 중으로 자회사 편입할 예정이고 또 캄보디아 프라삭 지분 70% 인수 완료로 지분법 평가 이익도 기대가 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21선 위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였었고 4만원대 6월달에 4150원까지 상승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만원까지는 역시 한 10% 정도 상승 여력 남아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이런 금융지주사 쪽으로 긍정적으로 관심 있게 좀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놓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주 쪽 대림산업도 한번 볼게요. 오늘 3.2% 상승하면서 91,800원 기록을 했습니다. 대림산업도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의 수급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 1조 원 돌파를 했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903억 원 규모의 부산 당리 1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총 6곳에서 도시 정비사업으로만 1조 130억 원 정도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 관련해서 지금 현대건설도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덧붙여서 대림산업 역시 마찬가지 전고점 수준 99,300원 10만원이라고 하죠. 10만원까지 역시 한 10% 정도 상승 여력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은 2천에 갇혀있는데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변하고 있어요. 언택트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면서 자동차주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꾸준히 강조드렸던 자동차 업종이 시장의 주도주로 나서고 있어서 일단은 기분은 좋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었던 분들이라면 수익들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내일도